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감자에 대해서 얘기할 정건호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뒤에 그 작부체계라고 그래가지고 감자 다음 심을 수 있는 작부체계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먼저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감자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감자가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먹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다 아실 거예요. 다 보셨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감자. 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흰색이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래서 감자는 남미가 원산지예요. 남아메리카가. 거기서 유럽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남아메리카 들어왔는데 내년이 우리나라에 감자가 전래된 지 200년이 된 해예요. 감자가. 그러니까 감자는 다른 작물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20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서 넘어오면서 많이 재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춘공기 때 우리 간식 그 다음에 식량으로 이용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미 쪽에 가면은 감자 저장고고 지금 요 분이 뭐 하고 계시냐면 이 바닥에 감자예요. 발로 밟고 있습니다. 아마 왜 밟고 있냐면 이쪽에 이제 그 고산지대에서 감자에 뭐가 있을까요? 감자가 파래지면 생기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감자는. 파래지면 독소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생감자는 거의 안 드실 거예요.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근데 이쪽에서는 감자를 오래 저장하려고 그쪽 고산지대니까 온도가 높고 낮고 하잖아요. 감자를 밖에 널어놓고 발로 밟아요. 수분을 빼는 겁니다. 짓이겨서. 그렇게 해서 빠지면은 감자가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동결건조 시킨 것처럼 하얗게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루에 담아서 죽을 써먹거나 막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자 저희가 보면 흰색하고 막 보셨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색깔이. 이런 모양이고 꼭 돼지 감자처럼 생긴 게 많아요. 원래 야생종은. 거기서 온 겁니다. 그만큼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유럽에 보면 이 명화 속에 이제 감자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캤을 때 기도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유럽 사람들이 많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감자가 소득작물이에요. 지금 작물 중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고구마,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감자예요. 그만큼 감자가 짧은 기간에 재배했을 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심는 게 봄감자예요. 봄에 심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심는 게 여름감자. 강원도에서는 5월달에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감자도 있어요. 가을감자 여기도 해당됩니다. 8월달에 심어요. 가을감자는. 근데 8월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덥죠? 그래서 많이 썩어요. 그래서 가을 감자를 심을 때는 통감자를 심습니다. 통으로 심어요. 그러면 덜 썩습니다. 그게. 그리고 최근 이제 보면 제주도나 밀양, 그 다음에 김제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감자도 있어요. 겨울 감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감자는 1년 내내 재배해서 나온다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면적을 보면 감자 농가들이 되게 영세해요. 재배하는 면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작고. 그래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감자. 감자는 줄기예요. 이게 뿌리가 아니고 고구마는 뿌리 작물입니다. 근데 감자는 줄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속 줄기를 독지라고도 부르는데 덩이줄기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게 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뿌리고요. 요 감자가 달릴 때 요거는 줄기에서 달리는 겁니다. 감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 열매 보신 분, 감자 열매 보신 분, 예, 이 열매 생기면 어떻게 해요? 따주세요? 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최대한 적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편하게 농사 지셔야 돼요. 예, 그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감자 보시면 꽃 이거 줄기 따주시는 분 많아요. 열매 안 따주셔도 돼요. 예, 이거 있다고 해서 밑에 감자가 달리는데 감자가 작게 달리거나 제대로 안 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절대 안 따주셔도 됩니다. 이거 괜히 힘들어서 따지 마세요. 밭에 다니면서 따러 다니지 마세요. 이거. 예. 왜 그러냐면 감자가 요 꽃망울이 졌을 때, 예,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열매가 달릴 때까지 물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물 안 주셔도 돼요. 그때가 물 줄 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따주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거를. 예. 그냥 내가 물을 줄 때가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주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 감자 주산지입니다. 제주도부터 올라와요, 이렇게요. 겨울에 심어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가 이제 보면 중구 평란지, 예, 3번 지역입니다. 이천이. 예, 이천, 안성, 여주. 예, 요쪽이 3월 달에 많이 심는다, 봄에. 예, 봄에 재배하는데. 그리고 강원도. 여러분들이 지금 씨감자 받으셨어요? 네. 예. 그 씨감자가 작년 5월에 심어서 9월에 수확한 겁니다. 예. 강원도에서. 예. 그리고 그 씨감자는 그냥 재배하는 게 아니라 진딧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우스를 만들고 하우스에 망을 치워요. 망사를. 되게 조밀한 망을 치워요. 진딧물이 들어갈 수 없는 망을. 예. 거기서 재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딧물이 입이나 딴 데를 가해하면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요. 그래서 진딧물을 막은 거를 재배한 거를 심으시는 겁니다. 예, 병에 좀 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 여름 재배, 봄 재배 있는데 봄 3월 달에 심는 게 제일 많습니다. 64%나 돼요. 그리고 여름 재배가 한 16.8%. 여름 재배는 이제 강원도, 홍천, 평창 그 위쪽에서 심는 지역입니다. 5월 달에 심는 거. 왜냐하면 그쪽은 5월 달이나 돼야 여기처럼 3월 달처럼 해빙기가 돼서 눈이 녹아요. 그때 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을 재배. 거의 안 심습니다. 가을 재배는. 이쪽은 안 심고 남부지방에 많이 심어요. 보성이나 그 다음에 태안, 서산 쪽에. 예. 일부 가공용으로. 실질적으로 수량이 제일 많은 거는 봄 재배입니다. 예. 300평에 2.4톤 정도, 예, 나온다고 하는데 농가에 따라 달라요. 여기 아마 수미 심으시면 아마 9톤부터 해가지고 16톤까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아마 농가에 따라서. 수미가 오래된 품종입니다. 80년대 들어왔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태화되고 그래서 옛날보다 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80년대보다 다른 게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 더워졌어요. 예.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야죠. 더워졌어요. 그래서 감자는 저온일 때 잘 됩니다. 예. 온도가 좀 서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수확하는 6월 달에 온도가 어때요? 한여름처럼 올라가죠? 그래서 수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감자가. 그리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야지만 잘 돼요. 수량이 많이 나오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감자가 1년 동안 저희가 먹는 게 13에서 한 15kg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것도 다. 아마 1년에 감자 10알 이상 먹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예.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감자칩이나 그 다음에 외지 감자, 포테이토, 예, 그걸로 튀긴 걸 많이 먹는데 예전처럼 감자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로운 소비처를 좀 확인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게 그 씨 있죠? 예.
요 열매 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씨가 이렇게 나와요. 토마토 씨 보셨죠? 예, 똑같아요. 감자 씨도. 그 씨를 가지고 틀에다 심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각각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옵니다.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괜찮은 이 하얀색 있죠? 요걸 가지고 심어서 또 심고 매년 같은 걸 심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되면 품종이 나옵니다. 그걸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런 씨를 받아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수미하고 뭐 두백, 추백 뭐 여러 가지 감자를 서로 교배를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이 씨를 받아서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한 걸 가지고 강원도 종자원에 보내면 거기서 농가들한테 재배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감자가.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씨로도 심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제 감자를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는 감자가 이러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감자는 일반적으로 다 잘 돼요. 우리나라에서. 평탄지나. 예.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좋은데 더 잘 되고요. 예. 그리고 양분도 보시면은, 예. 무기물하고, 예.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pH 실정도 되고. 전국 어디서든 다 잘 됩니다. 재배할 때.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지금 혹시 본인이 감자를 심는 밭이나 농사 짓는 토양을 센터에 의뢰해서 검사해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예.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 토양에 비료가 얼마 있는지를 보시고 심으셔야 돼요. 감자를. 왜냐면 감자 질소가 너무 많으면 중심 공동부 생기고 지상부만 무성해집니다. 예, 품질이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비료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는 아마 중고랭지가 남부 해안에 맞을 거예요. 질소는 10kg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인삼 8kg, 8.8kg 카리. 그래서 감자는 여러분들 재배할 때 질소보다 가리가 많이 좌우해요. 가리 비료를 잘 주셔야 튼튼하고 딱딱한 감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감자 복비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비료. 그걸 뿌리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자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종에서 출현, 그 다음에 예, 복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덩이 줄기입니다. 줄기가 나오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덩이 줄기에서 이렇게 감자가 개경이 형성되는 시기. 그 다음에 개경이 커지는 거. 그리고 성숙기. 요 과정을 다 거치면 3개월, 90일에서 100일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파종을 한 다음에 10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세요. 감자. 대부분의 품종이. 여기 뭐 두백 심으시는 분 있으세요? 설봉. 예, 그거는 좀 늦습니다. 120일 정도 걸려요. 더 늦어요. 그래서 이쪽엔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자를 캘 때쯤 되면 장마철이 와요. 그래서 다 썩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자를 재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 물, 일장, 뭐 일교차, 온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감자는 저온이고 단일을 좋아해요. 예. 근데 뭐 저온이면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강원도도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저온 당일이 아니라 지금 재배하실 때는 고온 장일이에요. 예. 그래서 억지로 재배하시는 거예요. 감자를.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자가 짧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감자를 수량을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관리에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자를 재배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해가 있어요. 어떤 해는 늦게 수확하고 어떤 해는 짧게 수확하고 그 원인을 보면 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로 보면 질소 과다예요. 밭에 질소가 많으면
수확을 늦게 합니다. 예.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토양 분석을 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질소가 많으면 감자가 줄기가 크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예, 진해져요. 그리고 숙기가 늦어집니다. 근데 질소가 성분이 좀 적으면 빨리 수확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비료를 주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질소 비료가 많으면 복지를 해서 덩이를 만들어야 돼요. 감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 안 가고 나중에 뿌리를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뿌리만 많아요. 복지만 많아져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감자 비료 얼마큼 주라 그러는데 더 주시면 안 돼요. 더 주시면 지상부만 무성합니다. 감자는 잘 앉지 않고요. 고구마 재배할 때 지상부만 무성하면 고구마 어떻게 돼요? 없죠.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질소가 적당히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거는 안 좋다는 거. 그래서 표준 12량보다 조금 적게 주셔야 돼요. 비료를. 예. 그리고 지금 동네에 가면 염화칼슘 돌아다니죠. 예. 겨울에 눈노고랑 뿌린 거 남은 거 보이시죠? 예. 얼른 가셔서 한 500g씩 모아 놓으세요. 예. 나중에 가리나 비료를 주실 때 그거 녹여서 주시면 됩니다. 따로 영양제 사지 마세요. 예. 염화칼슘 녹여서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삼다수병 있죠? 거기에다가 숟가락으로 2숟가락만 녹이신 다음에 그거를 20리터에다 넣고서 뿌리시면 돼요. 예. 그러면 칼슘제 주시는 거예요. 영양제. 예. 그걸로 계산해가지고 큰 통에다 주시면 됩니다. 따로 영양제 안 쓰셔도 돼요. 예. 주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비율은 어떻게? 물 몇 대? 1% 정도 주시면 돼요. 1% 정도. 비율을. 1% 정도 비율로. 일조량이 많으면 예, 감자가 잘 됩니다. 예. 모든 작물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어때요? 여기 엄청 가물죠? 예. 물도 없고 예, 꼭 모내기 하기 전에 되게 가뭅니다. 예. 그때 물을 잘 주셔야 돼요. 예. 따로 영양제 한 번 주는 것보다 감자 물 한 번 주는 게 더 알이 굵어지고 좋아집니다. 물 주는 시간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한낮은 피하세요. 한낮에는 안 주셔도 돼요. 예. 아침, 저녁으로 주세요. 그리고 뒤에 설명 드릴 텐데 일부 농가에서 뭐 스프링클러 돌리는데 한낮에 주시는데 한낮에 뜨거우니까 호수에 있는 물이 뜨뜻해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뿌려져서 감자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주시려면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주세요. 예, 해 떨어진 다음에. 그래야 물 손실도 적습니다. 감자는 자라는 온도가 14도에서 23도예요. 여러분들이 심는 시기에 다 맞습니다. 온도가. 근데 수확할 무렵에 되면 6월달쯤 되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한 23도에서 25도까지 막 그 뒤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너무 뜨겁거나 그러면 수확 무렵에 미리 비닐을 벗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자를 실험을 했을 때 보면 밤낮의 온도차가 크면 예, 수량이 높게 나와요. 한 포기에서 뭐 360g 이상 나와요. 근데 밤낮의 온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럴 때는 예, 170g으로 줄어들어요. 그만큼. 예. 어느 정도 일교차가 있어야지 예, 잘 됩니다. 감자가. 제일 좋은 거는 감자를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에요. 여기는 수미가 많이 들어왔나 본데. 예. 예. 하실 때 뭐냐면 숙기도 중요해요. 조숙성인지 언제인지. 감자도 빠른 놈은 80일 만에 수확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추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통일전망대 TV 보신 적 있어요? 뭐 대홍당 감자라고 뭐 북한에 나와 선전하는 거 보셨죠? 그 감자가 일부가 저희가 보낸 추백이라는 품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품종은 80일이에요. 1년에 2번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수미는 100일 정도, 그리고 두백은 120일 정도. 그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감자는 늦게 캘수록 수량은 많이 나와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늦게 캐면 장마가 져서 다 썩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뒤로 늦을 수 없으면 앞으로 당겨야 돼요. 근데 앞으로 당길 때는 어때요? 서리가 내려서 또 안 되죠. 예,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가 싹을 틔우는데 길게는 20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온도를 맞춰서 싹을 잘 틔우셔야 돼요. 싹을 잘 틔운 감자를 심어야지만 그만큼 당겨지는 겁니다. 예. 감자를 잘라서 심은 거랑 통으로도 심어요, 감자. 통감자로 해서. 예. 통이랑 심으면 일주일 차이가 나요. 5일 정도. 그래서 일주일 차이가 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나와요, 싹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씨감자를 심으시는데 알이 작은 경우도 있어요. 뭐 30g 이하도 있어요. 심으면 다 달립니다. 근데 그냥 심지 말고 밑에를 좀 잘라주세요. 상처를 내서. 그러고 심으면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조생종은 80에서 100일, 중생종은 100일에서 110일, 예, 늦은 거는 한 110일 이상이에요. 더. 그다음 수미를 심으시면은 예, 한 100일 정도에 수확하시면 될 겁니다. 예. 심고서.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튀김용으로 많이 심는 게 뭐 대서라는 품종도 있어요. 예, 요게 튀김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한 110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오리온에서 심는 감자들 200 있어요. 그건 한 120일 정도 걸립니다. 좀 늦어요. 그래서 이 이천에서 심으시려고 그러면 좀 빠른 품종을 심으셔야 돼요. 예, 골라서. 그리고 싹을 잘 틔우시면 그만큼 당겨지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싹을 잘 틔우셔야 돼요. 그러면 수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품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수매를 대체하려고 하는 품종이 여기서는 아마 조풍하고 추백이 맞을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시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심어서 괜찮으면 그걸 가지고 좀 더 보급해 드리려고요. 예. 왜냐하면 수미가 예전에 저온일 때는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예전보다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수미가 옛날보다 수량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수미 심으시죠. 같은 밭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돌려 심으셔야 돼요. 예. 제일 좋은 게 한 2번 심으시면 한 번 정도는 다른 작물을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게 콩이랑 같이 심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감자 심고 콩 심고 예, 다음에 뭐 양파를 심으셔도 돼요. 콩 심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요즘 뭐 조사료 심으시라고 하잖아요. 조사료를 한번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자를 심으셔도 되고요. 예. 한 번씩만 좀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수량이 높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병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권하지 않는 거는 맹류를 심은 다음에 감자 심는 건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맹류 집대 있죠, 집. 그게 충분히 썩으면 괜찮은데 잘 안 썩으면 거기에서 병원군이 생겨서 더댕이병이 많이 생겨요, 감자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감자하고 콩이에요. 양파나. 예, 그렇게 돌려 심으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퇴비를 주시는데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주면 거기에서 병이 생깁니다. 퇴비에서. 왜냐하면 더댕이병 균이 호기성하고 혐기성이 있어요. 2개가 다 있는데 그게 부숙되지 않은 퇴비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시려면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논으로 썼다가 하세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더 적게 나와요, 병이. 감자는 한 번 심을 때마다 8배에서 10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감자 하나를 심으면 다음에는 8개 정도 생겨요. 그 다음에는 또 자꾸 늘어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유럽 사람들이 이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수량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감자 품종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그 고령기농업연구소에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 저희가 만든 걸 가지고 강원도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급종으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민간한테 이양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민간 회사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 감자 품종을. 지금 주위에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감자 종자 사시면 여기 써있죠. 이렇게 보급종이라고. 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품종 감자, 수량 써있고, 품종 수미. 예. 0.01%. 그만큼 병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시면. 예, 이렇게 납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자원에서 납품을 합니다. 이런 걸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급종.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한번요.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민간에 사시거나 딴 데서 구입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루에 담아서. 예.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로. 예. 구입하시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꼭 확인할 게 있어요. 받자마자 한번 잘라 보셔야 돼요. 큰 감자를. 예. 왜냐하면 이렇게 예. 썩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자를 쓰시면 불량하기 때문에 반품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속을 한번 확인하세요. 여기 이렇게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감자 그 박스 중이나 자루 중에 큰 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큰 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자가 커지면 이 속이 비는 경우가 많아요. 가운데가, 이 중심이.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걸 심으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린 감자를 심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예. 자라는 것도 현찮아요. 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정상적인 거는 예, 식물체도 무성하고 알도 커지고. 예. 감자 동글동글하죠. 근데 끼다란 감자도 있죠. 온도가 더워지면 감자가 끼다래집니다. 예. 온도가 일정하면 동글동글해지고요. 예. 이게 자라는 게 달라서 그래요. 더워지면 옆으로 더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 걸린 감자를 보면,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Y 바이러스 걸리면 30% 내로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감자 이렇게 잎 말린 바이러스 걸리면 60에서 90%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오글오글해지는 바이러스 걸리면 30% 정도 줄어듭니다. 예, 이런 거는 감자 바이러스 걸린 거 보면은 표가 날 거예요. 예, 그만큼 수량이 줄어든다는 거. 또 하나는 감자 보시면 예, 언제 심어야 돼요? 감자는 처음에 캐면은 바로 휴명기입니다. 예, 잠을 자요 일단.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싹이 틉니다. 예, 그래서 수미가 얼마 만에 트냐면 수미가 100일 만에 터요, 싹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종자 사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6월달이나 9월에 감자를 캐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러면 바로 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3개월이 지나야 그때부터 싹이 나오는 겁니다. 저장을 해서. 그래서 다음 해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봄에 캔 감자를 가을에 먹고 싶다고 해서 심으면 싹이 안 나와요. 그 기간이 걸려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온도를 좀 높여주면 돼요. 예. 뭐 4도씨에 있다가 20도로 갔다가 다시 4도씨로 갔다가 20도로 가면 빨리 싹이 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 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칼로 잘라주시죠? 예. 잘라주면 싹이 빨리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감자 상광 처리하고 계시죠? 예. 온도를 좀만 높여주시면 빨리 나옵니다, 싹이.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두면 이렇게 됩니다. 감자는 쪼글쪼글해지고 싹만 많이 나오고. 이거 심으면 별로 안 좋아요. 잘라주시고 심어야 돼요. 나중에 심으실 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생 감자를 심으면 싹이 늦게 나오고, 예. 요걸 심으면 어떨까요? 빨리 나오긴 하는데 비실비실해요. 예.
그래서 너무 오래 둔 거는 안 심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늙은 감자는 이렇게 막 싹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싹을 좀 따주세요, 그냥. 받았을 때. 예. 그러면 며칠 지나면 옆에 새로운 싹이 나오면 그때 심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다 아시죠? 삼광 싹 틔우기 방법.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통에다 넣고서 예, 좀 환기가 잘 통하는 통, 바람이 잘 되는 데 두고서 예, 이렇게 쌓아 놓고서 예, 겉에다가 햇볕이 들어오지 않게 예, 심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감자가 파래졌는데 심어도 되냐고, 싹은 났는데 예,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드시면 안 돼요. 파란 감자는. 예, 심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늘막에서 싹을 틔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파종하기 한 20일 전에부터 준비를 하시면 돼요. 싹 틔우기를. 예. 그리고 시간이 좀 없으시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 하시고 온도를 좀 높여주시면 싹이 잘 나와요. 요거는 이제 뭐 강원도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난로를 피워가지고 좀 온도를 높여서 키우는 방법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서 널어 놓으셔도 돼요. 하우스 안에다 두셔도 돼요. 싹만 잘 틔우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 수미 같은 경우, 예, 맹아를 제거하고서, 예, 다시 틔우면은, 예, 그만큼 높아져요. 너무 자랐을 때는. 예. 또 하나는 밭에다 심기 일주일 전에 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감자 눈이 어디에 많을까요? 예, 예, 다 잘하시네요. 많이 보셔가지고. 예. 이 위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잘라주실 때 이 위에서 놓고 밑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많은 쪽부터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 걸릴지 모르니까 칼을 소독하셔야 돼요. 예.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한번 담궜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잘라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요거는 하실 때. 근데 나는 감자도 작고 뭐 자르기도 싫다. 그러면 그냥 통으로 심으셔도 돼요. 예. 대신에 종자는 많이 들어갑니다. 예. 세계적으로 이렇게 감자를 잘라서 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감자 심으러 가면은 안 잘라 심어요. 외국 애들이 놀래요. 와서 보고. 근데 왜 잘라 심을까요? 우리는. 조상님들이 똑똑하셔서 그래요. 예. 많이 해보신 거예요. 자르면 어때요? 감자가 적게 들어가죠. 심을 때. 그리고 적은 감자로 많이 심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싹이 빨리 나요. 예. 외국 애들은 몰랐대요. 이게 한국 애들이 이렇게 잘라 심는 거. 와서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잘라도 되나? 안 썩나? 근데 거기서 또 우리 또 뭐해요? 거기다가. 예, 재바르죠? 예, 최고예요, 최고. 그게 외국 애들이 하는 분위 소독 방법이에요. 소독할 때. 제가 소독제로 해서 발라주니까 그 부분이 코팅이 돼서 썩지 않는 겁니다. 예.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예, 우리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잘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뭐, 농가에서 보면, 저희는 80% 자르고 남겨놔요. 이렇게 동그랗게요. 나중에 뜯어 심거든요. 파종할 때. 근데, 그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하실되면. 그냥 다 자르셔도 돼요. 대신에, 2, 3일 동안 널어놔서 꾸덕꾸덕하게 말리셔야 돼요. 썩지 않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방향은 위쪽에서 눈이 많이 나고 아래쪽에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감자를 하실 때. 예, 이렇게 소독하시나요?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소독 거의 안 하시죠? 그냥 자르시죠? 예,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예, 힘드시면. 왜냐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한번 감자를 자르면
품종을 한 50개도 자르고 여러 개 잘라요. 그 중에 어디서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몰랐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소독을 합니다. 근데 농가에서는 본인들 걸 하시기 때문에 굳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처음에 하시기 전에는 한번 소독을 하시고 하세요. 간단합니다. 뭐 뜨거운 물 끓이기 힘들면 옆에다가 하실 때 커피 드시죠. 커피 드시는 동안 뜨거운 물 한번 칼에다 부어주시고 식혔다가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절단면이 처음에 자르면 어때요? 물기가 올라오고 흐르죠? 그거를 완전히 꾸덕꾸덕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걸 잘 안 하시면 밭에 심으셨을 때 썩어요. 잘 썩어요. 그러면 기껏 심으셨는데 썩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가 막심하시잖아요. 꾸덕꾸덕하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거 빨리 하신다고 뭐 재도 바르시고 하는데 그것도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르시고 조금만 널어놓다가 심으세요. 근데 정 급하시거나 없을 때는 그냥 잘라서 심거나 아니면 통으로 심으세요. 그냥 작은 걸로 통으로 심으세요. 통은 괜찮아요. 통은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통으로 심으면 잘라 심은 것보다 싹이 일주일 늦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위 소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리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친환경 하시죠? 이 소독제 때문에 잘 안 하세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말렸다가 심으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효과가. 꾸덕꾸덕 하실 때까지. 한 3일만 두면 금방 꾸덕꾸덕해져요. 또 하나는 밭을 만드실 때 퇴비를 뿌리시고 바로 심으시면 안 돼요. 가스가 발생하면은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가스 피해 입었는지. 근데 시름시름 앓다가 누렇게 뜨면 그때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 충분히 부수된 걸 뿌리세요. 그걸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전년도에 뿌리세요. 그냥 겨울에. 겨울에 뿌리셨다가 한번 갈아 놓다가 그 다음에 하시면 충분히 부숙됩니다. 그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뿌리고 일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멀칭. 요즘에는 뭐 하루에 다 하는 경우도 한 번에 기계가 좋아서 두덕도 만들어서 비닐도 씌워주고 바로 심을 수도 있고 요즘은 기계가 잘 돼 있습니다. 감자도. 왜 가스 피해가 중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넣으면 다 이렇게 가스 피해서 누렇게 떠버립니다. 나중에 썩어버려요. 그러면 감자가 안 돼요. 잘 키워 놓으시고 심었는데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 닭똥, 돼지똥은 별로 안 좋아요. 우분이 제일 좋습니다. 소똥이. 왜냐하면 소똥에는 볏짚하고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더 효과가 좋습니다. 충분히 부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숙해서 잘 심으시면 비료 좀 적게 주셔도 돼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스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료는 어떻게 주시냐? 혹시 이런 비료 보셨어요? 감자 복비? 여기는 없죠?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많은 거 있잖아요. 복합도 있고 또 뭐 옆집에 가면은 저기 수도 벼농사 지시는 분 거 있죠?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질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봄에 심는 거는 가을에 심는 것보다 질소를 좀 적게 주셔도 돼요. 감자 3개월밖에 안 큽니다. 3개월, 100일 정도 크니까 질소를 좀 적게 주세요. 10kg 정도 주는데 실제로 300평에 보면 23kg 정도 주시면 돼요. 요소로 주실 거면. 요소로나 23kg, 용가리는 한 50kg 정도, 염화가리는 20kg 정도. 요거는 이제 NPK 성분량으로 계산했을 때고, 요거는 이제 비료로 계산해 드린 겁니다. 그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근데 퇴비를 좀 많이 하셨다. 그러면 질소를 한 8kg만 주세요. 8kg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돈분은 어때요? 돈분 돼지. 돼지똥은 질소 성분이 많습니다. 돼지가 먹는 게 뭐예요? 사료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80%가 옥수수예요. 예. 옥수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돈분을 주시면 충분히 섞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분을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이 질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효과를 보는 거예요. 우분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돈분이나 개분은 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그 순간에. 그리고 가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부족한 걸 주셔야 돼요. 돈분을 주실 거면. 그래서 특히 돈분 같은 거 주실 거면 겨울에 뿌리세요. 겨울에 주셔야 돼요. 봄에는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세요. 예. 돈분 뿌리면 질소가 많아서 효과가 처음에 빠릅니다. 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감자가 때깔이 좋아요. 잎도 무성하고 막 진하고. 예. 근데 그게 더 들어가면 수확기도 늦어져요. 예. 그래서 좀 충분히 부습된 걸 주시기 위해서 가을에 주셔야 됩니다. 가을에. 겨울이나. 그리고 질소가 많으면 감자가 웃자랍니다. 예. 감자 웃자라면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예. 나중에 다 쓰러져가지고 감자 막 밭 엉망되고 막 다닐 수도 없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질소를 좀 적게 주고 키우셔야 돼요. 가리를 좀 많이 주시고. 예. 그리고 질소가 많으면 나중에 감자의 중심부에 공동도 많이 생깁니다. 예. 감자가, 큰 감자가 많은데 그 중에 썩어버려요. 빈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질소를 줄이셔야 돼요. 가리를 많이 주셔야 돼요. 칼슘을. 예, 이렇게 멀칭하고 하시죠? 네 줄로도 하고 두 줄로도 하시고. 예, 요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논에 심으시는 분. 손 한번 더, 논에 논에 심으시는 분들은 두 줄로 하세요. 무조건. 예, 논에 심을 때는. 두덕이 좀 높아야 돼요. 100 정도로 두 줄로 심으세요. 논에 심으실 거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물이 들어올 때 보면, 예, 논에 심으면 아무리 잘 심어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채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물이 찼다 빠져도, 예, 이 두덕이 조그맣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들어와요. 근데 두덕이 두 줄로 심으면 크고 높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다 안 들어옵니다. 여유가 좀 있어요. 며칠 정도 여유가. 그래서 논에는 두 줄이 더 낫습니다. 외줄보다는. 근데 내 논은 배수가 잘 된다. 예, 배수가 잘 된다. 물도 잘 빠진다. 그럼 외줄로 심으셔도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두 줄로 심으시라는 거예요. 논에 심으실 때는. 예. 근데 뭐 기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줄로 심으셔야 된다 그러면 한 줄로 심으셔도 돼요. 대신에 물 관리를 좀 신경 쓰시기 위해서 배수구를 좀 깊게 파세요. 그리고 여기 비닐은 다 검정 비닐 쓰시나요? 네. 다른 거 쓰시는 분? 혹시 흰 비닐 쓰시는 분? 없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흰 비닐 쓰시면 검정 비닐보다 더 빨리 나옵니다. 싹이 더 잘 나와요. 예. 근데 좀 지나면 풀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예. 예. 풀하고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자를 심으시고서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흙 덮어주시나요? 안 하시죠? 흙 덮어주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요거 잘 안 덮어주면 어떤 경우 있냐면 뒤에서 설명드리는데 요 사이로 예, 풀도 삐져나오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 감자 싹이 예, 뒤져요. 그러니까 더워서 익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흙을 덮지 않으면 나중에 감자가 안 왔을 때 파란 감자가 많이 나와요. 예. 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리기 다 있으시죠? 예. 여기 한 번만 다니시면 돼요. 요 고랑을 좀 넓게 하시면 80 정도로 하시면 여유가 되실 거예요. 관리기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더 줄이실 수 있어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 있으면 요 두 걸로 하시고 여기를 좀 띄워놓잖아요. 관리기 한 번 다니신 다음에 나중에 그 풀나지 않게 덮는 거 덮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풀하고 전쟁입니다. 친환경은. 예, 그거만 관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배토도 되고 흙도 들어가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하시면 생분해성 비닐 많이 쓰시죠? 올해 건지 많이 쓰니까. 예, 지원 많이 받으셨네요, 올해부터. 예.
생면회성 비닐 쓰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거 걷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보통 다른 데는 빨리 수확하고 싶어서 이 배색 비닐 많이 씁니다. 여기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남들보다 빨리 수확하신 분들, 그리거나 강원도처럼 좀 추운데, 요때 많이 써요. 근데 요게 주의할 게 뭐냐면 5월 달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싹이 나오다가 그 부분이 고사해 버립니다. 익어서. 요런 피해가 많아요. 요렇게 되면 그 싹은 죽고 옆에서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그만큼 기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비닐 안 씌우는 데도 있어요. 예.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예. 근데 보통 요 두 줄로 많이 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요게 두 줄로 심으면 요게 아마 한 110 정도 될 거예요. 예, 비닐로. 그러면 여기를 한 40 정도 하시고 여기를 뭐 20에서 25라고 하는데 요건 옛날 방법이고 지금은 좀 넓게 띄우세요. 25에서 30cm 정도 띄우세요. 예. 좀 넓게 띄우셔야 돼요. 요즘에는. 옛날보다 지금 땅이 되게 거름지고 비료가 많습니다. 비료기가. 비료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넓게 심으셔도 돼요. 감자가 충분히 자라니까요. 네. 요거 많이 심으시죠? 네. 감자 요 방법도 있고, 예. 요거를 한 70에서 80 정도 띄우고, 요걸 뭐 20에서 3 정도는데, 요거는 한 30 정도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심는다는 거. 그리고 뭐 기계도 있어요. 감자 파종기. 예. 다니면서 두둑 만들어주고 예, 심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감자를 넣으면 돌아가면서 이제 심는 거예요. 기계로. 예. 그리고 비닐 피복하고 심는 방법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심으시면 돼요. 감자를 깊게 안 심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얕게 심으면 예, 복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감자 순이. 예. 그래서 최소한 10에서 15cm는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북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닐 피복을 하면 북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에서 15cm 정도 좀 깊이 심으셔야 돼요. 조금. 예. 근데 간혹 낮게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다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그러면 감자가 싹이 하나만 나오는데 옆에서 또 이게 줄기에서 올라와서 되게 무성해요. 예. 그래서 낮게 심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초제는 뭐 살포하셔도 돼요. 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제초제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제초제 뿌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PLS 기준에 확인된 제초제만 해야 돼요. 함부로 뿌리시면 안 돼요. 감자 3개월밖에 안 돼서 제초제 잘못 쓰시면 검사에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꼭 물어보시고 뿌리셔야 됩니다. 감자는. 근데 제초제를 잘못 뿌리면 예, 오글오글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초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예, 이렇게 돼버려요. 감자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좀 약하게 뿌리셔야 돼요. 만약에 하실 거면. 잘못 뿌리면 출현이 안 됩니다. 감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뿌리시는 게 좋아요. 예, 제초제를 많이 안 뿌리시는 게 좋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초제가 뿌렸는데 흙을 제대로 안 덮어주면 물하고 섞여서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비닐 안으로.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예, 감자 싹이 자라다 말아요.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 물 주는 거. 예. 감자는 다른 작물보다 물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 자라는 동안 한 40에서 80ml만 있으면 돼요. 근데 감자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처음 심어서 싹 났을 때
예, 그때 물 한번 대주시고, 예, 그리고 꽃몽오리가 졌을 때, 예, 해서 개경이 커질 때, 그때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 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물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따로 영양제, 뭐 비료 다 주실 필요 없어요. 물을 잘 주시면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감자가 필요할 때. 감자가 어릴 때는 언제 필요하냐면 싹이 나서 뿌리가 활착될 때, 그때 물이 좀 필요해요. 그때 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감자 꽃망울이 졌을 때, 예, 그때부터 25일, 20일 정도,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감자를 심으시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예, 그때쯤에 물 한번 대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뿌리가 잘 뻗을 겁니다.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썩어버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 물 주기 전에 하실 게 뭐냐면 좀 파보시고 흙을 한번 손으로 꽉 접으세요. 졌다가 딱 놓으면 요 손 모양대로 흙이 뭉쳐지는지, 뭉쳐지면 안 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좀 푸석푸석하고 막 흐른다. 그럼 물 한번 주셔야 돼요. 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비 온 다음에 2, 3일 지났을 때 비닐 씌워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비 오고 난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 땅에 물이 들어가서 있을 때 피복만 해주시면은 굳이 물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처음에는. 예.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물 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밭작물은 다 똑같습니다.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심고서 내가 여력이 되면 밭에다가 논에다가 스프링클러 까실 수 있으면 깔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수확하실 때 보답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예. 비료는 좀 적게 주시고 나중에 자랄 때 보면 누렇게 뜨거나 잘 못 자라잖아요. 그 부분만 주셔도 돼요. 그 부분만 조금씩. 그리고 감자는 3개월입니다. 10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주셔야 돼요. 비료도. 고 주실 때. 그래서 가리를 좀 많이 주세요. 예. 그래 튼튼해집니다. 질소 많이 주면 못 자라기만 해요. 잘 못 자라요. 그래서 물이 언제 제일 많이 필요하냐면 파종하고 출현기 요때쯤에, 예, 요때 한 20일 정도 요때 좀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 싹이 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꽃망울이 졌을 때, 개경이 해서 감자가 커질 때, 그때 20일 정도, 25일 정도, 그때가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육 후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여기는 장마가 일찍 오니까 감자를 빨리 캐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감자 캐는 시기를 보셔서. 내가 6월 25일 날 캔다. 그러면 한 6월 15일부터는 물을 안 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 앞쪽으로는. 예. 자연적으로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다 썩어버립니다. 개경 비대기에는 물을 안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경 요때도 주셔야죠. 꽃 폈으니까요. 요때도.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때 주지 말라는 거죠. 성숙기 때. 예. 요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때까지. 개경이 커질 때. 그때는 물을 주셔야 돼요. 근데 비가 자주 오거나 그러면 안 주셔도 돼요. 예. 가물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물기 전에. 예.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한낮에는 주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주셔야 돼요. 예. 뭐 보통 이렇게 뭐 고랑 간수도 많이 하세요. 예, 요때쯤 되면 한 번씩. 꼭 제가 뭐 그때 주라 그래서 그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밭의 상태를 보시고 그 전에도 너무 마르거나 그러면 한 번씩은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살아나야 되니까. 예. 예. 요렇게 많이 주십니다. 논에 심을 때나 밭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예, 피복을 안 했을 때 많이 하세요. 그거 피복했을 때 그렇게 줘도 돼요? 피- 두주제 했을 때? 두두제배 했을 때 요렇게 주시면 논에 심으면 안 됩니다. 논에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논에는.
논에는 좀 스프링클러로 주시거나 약하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피복을 했을 때 이렇게 주면 물이 잘 빠지면 괜찮아요. 근데 물이 고여버리면 계속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논에 심으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논에 콩 심으셨을 때 파종하고 물 딱 대서 3, 4일 동안 가둬 놓으시죠. 그럼 물 쫙 빼버리죠. 그리고 말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비 오면 비 와도 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물 한번 대주시고서 여기를 물을 싹 빼버리고 말리시면 꾸덕꾸덕하고 딱딱해지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웬만큼 비가 오면 스며들지 않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프링클러 돌리시면 돼요. 예. 한낮에도 막 돌리시긴 하는데, 예. 한낮에 돌리시면 효과 별로 없습니다. 감자가 막 다 누워있고 막 죽어있어서 한낮에 막 돌려요. 그러면 보면은, 예. 좀 가면 쌩쌩해져요. 보이는 것처럼. 근데 물 소모량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예. 또 하나는 배수가 중요해요. 특히 논에 심으시는 데는 배수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생육 초기에 배수를 잘 못하거나 논에 습이 너무 많은데 물이 많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수확기 때도 물을 잘 빼주셔야 되는데 못 빼주면 다 썩어버리고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예, 요게 하얀 게 막 나오죠? 요게 뭔지 아세요? 예, 전부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감자가 다 숨쉬기 힘들다고 숨구멍으로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수확기 때 수분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비가 자주 오면은. 예. 그러면 요렇게 토해낸 감자는 나중에 잘 썩어요. 예. 수분이 좀 잘 말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런 거 그냥 담아놓으면 잘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톰백에 담을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들어가 버리면 톰백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예. 감자는 귤하고 똑같아요. 귤 박스에 한두 개 썩은 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립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캘 때 보면 이 정도면 감자밭에 가면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실 거예요, 아마. 감자 썩은 내 같은 거. 예. 그러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북을 한번 주시면 효과가 좋은데 이게 좀 주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예,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북을 못 주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15cm 깊이로 심으시고 나중에 그 비닐 있잖아요. 비닐 위에 감자 나는데 풀나지 말라고 고기만 한 번만 잘 덮어주세요. 그래도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만. 예, 관리기를 다닐 수 있으면 그냥 관리기로 한번 다니시면 되고 또 친환경을 하실 거면 예, 두덕을 만드시고 관리기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세요. 그러고서 한번 관리기 2번만 하시면 친환경에서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풀은. 그리고 꽃 폈을 때는 북 안 주시는 거예요. 꽃 폈을 때는 주면 안 돼. 그 전에 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효과 별로 없습니다. 꽃 폈을 때는. 그 전에 주셔야 돼요. 북 주기는. 그리고 꽃 폈을 때는 감자가 벌써 많이 자라서 다니면 다 엉켜버리고 그래요.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잘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밭에. 그리고 북을 잘 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깊이 심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예. 뿌리가 잘 자라는데 북을 잘 안 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복지가 줄기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감자는 잘 안 달리고 지상부만 무성해집니다. 예,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요렇게 주시면 잘 자라는데 요때 그냥 방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뜨거워져서 열에 여기 돼서 줄기가 익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잘 못 자라요. 요때만 한 번만 주시면 돼요. 흙으로 한 번만. 예. 요렇게 계속 방치하시면 나중에 파란 감자 많이 나옵니다. 예, 청치가 많이 나와요.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힘드셔도. 그러면 잘 자라는 겁니다, 감자는. 아마 감자가 제일 쉽다고 그러시는 분도 많아요. 다른 분들은. 짧고 비료도 안 준다고. 약도 안 주고. 근데 물은 잘 주셔야 돼요. 관리는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제대로 안 덮으면 감자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비닐 안에서. 예,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비닐 벗겨보면은, 예, 감자 싹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밖에 달려요. 비닐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덮어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관리할 거 없습니다. 처음에 심고서 그때 한 번만 흙 잘 덮어주시고 물 관리만 잘 하시면 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면 예, 이렇게 된다는 거.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관리기로 주시는 분도 있고 북 주시는 분도 있고 요거는 거의 안 하시죠? 힘들어서. 예, 예전에 하셨던 거예요, 요거는. 예. 요거는 이제 저희만 해요. 연구소만. 딴 데는 안 하고. 저희는 농약도 주면 안 되고, 예, 하나하나 관리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직접 하는데, 요거는 권하지 않고요. 수확은, 예, 90에서 100일입니다. 내가 111일 수확하면 감자 수량이 10% 더 증수해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비가 오면 다 소용이 없어요. 10% 더 하려고 그러다가 다 썩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천 쪽에서 하시면은 기상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내가 3월 15일 날 심었다. 그러면 한 6월 20일, 25일인 수확을 한다. 예. 근데 해에 따라서 장마가 빨리 오는 경우,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장마 지나고서 캐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 썩어버리고 수확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장마 전에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그리고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그때쯤 되면은 지상부가 쌩쌩해요. 질소 비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부를 제거하는 게 있어요. 예, 약품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계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리고 감자가 100일 정도는 돼야 껍질이 어느 정도 경화가 돼요. 너무 빨리 일찍 수확을 하면 하얗고 뽀예요. 근데 껍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바구니 담다 보면 다 까져요. 예. 바로 먹을 거는 상관없는데 좀 저장을 하실 거나 하실 분들은 조금 늦게 수확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려면 뒤로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기셔야 돼요. 그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싹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싹 키우는 게 열흘이나 일주일 걸리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싹을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심기 전에. 그럼 그만큼 당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 기계 있죠? 위에. 감자 줄기를 날리고 난 다음에 캐낼 거예요. 아마 이게. 예. 왜냐하면 여기는 강원도처럼 충분히 온도가 돼서 지상부가 다 죽은 다음에 캐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상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계로 한 다음에 캐실 거예요. 이게. 요때 주의하셔야 돼요. 요때 하루 전날 치셔야 돼요. 그날 하시면은 이게 너무 세게 돌아다니면 감자가 쪼개져요. 예. 보이지 않게. 요렇게. 이 기계가 다니고 난 다음에 캐고 나면 감자에 금이 가버려요. 요렇게요. 회전수가 빨라지면. 그래서 내가 빨리 캐고 싶어서 얼른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그러면 감자가 깨져버립니다. 터진 감자가 많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도 요거 잘 안 써요. 최근에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양파 순치는 거 보셨어요? 네, 그걸 하시면 돼요. 아니면 예초기 있죠? 예초기로 다니면서 위에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이게 덜 나와요. 그래서 감자 순치는 거 있어요. 그거 센터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농기계 하는데 그걸로 쓰시면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를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날 캐서 하시는데 조금 어느 정도 햇볕에 좀 둔 다음에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비 저장을 해요. 큐어링이라고 그러는데 감자도 캐서 바로 하는 것보다 그늘에다가 좀 하우스에 깔아놓고 한 2, 3일 정도 두어서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두시면 저장성이 더 좋아져요. 감자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쭉 널어 놓으시고 예,
햇볕만 덮어 놓으시면 돼요. 파래지면 안 되니까. 예. 요거는 이제 차광망 씌우는 거고요. 요렇게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펴서 말리는 동안 상처 난 게 어느 정도 아물기 시작을 해요, 감자가. 그래서 저장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 요거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저장을 안 하실 거예요. 거기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예,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예, 처음에는 뭐 탱크 두는 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서 보고는. 근데 이렇게 생긴 데다가 감자를 저장한다는 거. 근데 이 감자가 시감자하고 드시는 거랑 가공하는 거랑 저장 온도가 달라요. 나중에 감자를 생산하셔서 파실 때 예, 보셔야 돼요. 시감자는 예, 온도가 낮습니다. 저장 온도가 더. 예. 한 식용이 한 3도에서 5도 정도에 보관했다가 판매하시면 시감자는 좀 온도가 더 낮아야 돼요. 그리고 가공 감자는 좀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전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돼, 가공 감자는. 그래서 온도가 좀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식이나 다른 납품하실 때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온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감자 생리장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토양이 안 좋거나 수분이 많거나 적거나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심공동이에요. 감자 안이 속이 비는 거. 예. 특히 큰 감자에 많이 나와요. 갑자기 커졌을 때. 예. 그리고 흑색 신부. 감자 속이 새카맣게 변하는 거 있죠? 예. 그런 병도 있고. 그리고 내부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감자를 크다가 생육이 안 좋거나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라다가 또 자라요. 2차 생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뭐 감자가 나와요. 귀여운 감자들. 예. 요게 가물다가 예, 가물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했을 때 아니면 너무 가뭄이 게 지속됐을 때 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또 자라는 거예요. 생육이 멈춰 있다가 또 자라버려요. 이러면 상품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런 경우를 시감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드릴게요. 예. 이런 경우 시감자로 심으면 예. 뭐 요런 거 있죠? 예. 문제 없어요. 예. 다음에는 안 나타나요. 이 생리장애는 당해년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이 안 돼요. 그 다음 때에 안 나타나요. 요거는. 예. 근데 시감자로 써도 상관없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온도가 높잖아요. 바이러스병이 많이 생겨서 다른 병이 생겨요. 그래서 강원도는 괜찮은데 여기 거는 이런 거 심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하우스에 심어서 이따가 일찍 수확해서 한번 4월이나 5월달쯤 수확했다가 뭐 겨울에 심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그 해는 잠깐은. 예. 요거는 예. 제대로 된 이 개경이 생성되는 게 지연되고 예. 이게 자꾸 생기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잘 못 자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요거는 건조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소비료가 많으면 많이 나와요. 예. 질소비료를 적게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10 주는데 8만 주라고 그랬죠? 적게 주시면 적게 나옵니다. 근데 토양에 질소가 많으면 많이 나와요. 프로테이지가. 왜냐면 아직도 생장하는 줄 알고 영양생장을 더 해버리니까 질소비료를 좀 적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 감자가 점점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예, 건조했다가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모양도 나오고요. 이게 감자가 길어지는 게 병도 있지만 가물거나 고온일 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감자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감자 동그래야 되는데 길어져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그리고 또 하나는 토양에 질소비료가 많으면 많이 흡수해가지고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소를 조금 낮추고 가리 쪽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가리를 좀 많이 주면 감자 줄기가 튼튼해집니다. 더 질소 많으면 무자라기만 해요.
예. 감자도 고구마랑 비슷해서 지상부 식물체가 너무 크면 안 좋아요. 예. 왜냐면 연약하게 커서 쓰러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밑에 잘 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작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일부 최종포 농가들은 억제제를 많이 뿌려요. 예. 왜냐면 강원도 5월 달에 심어서 6, 7월 달에 비가 막 올 때 웃자라서 못 자라게 억제제를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서는 질소비를 적게 주시면 돼요. 작게 키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너무 덥다. 2018년도에 엄청 더웠죠. 예. 감자가 이렇게 돼요. 모양도 안 좋고, 예. 고구마처럼 모양이 끼따라져요. 너무 더우면. 이럴 때, 그러니까 감자 심었는데 온도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차라리 비닐을 벗기시는 게 나아요. 예. 인위적으로 비닐을 벗겨서 그냥 두시는 게 나아요. 거의 생육 후기쯤 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벗기시는 게 나아요. 그때 그냥 방치하시면 그 안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쪄지고 온도가 높아서 감자가 숨 쉬려고 막 모양도 막 기따랗게 나와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끔 나와요. 엄청 더우네. 예. 근데 스프링클러로 물을 충분히 주시거나 그러면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양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있죠? 예. 이렇게 나오고, 예. 2차 생장한 거. 요 감자를 저희가 심어서 확인해 봤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요.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열개.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예, 요거. 예, 요거는 수분이 안 맞아서 그래요. 감자가. 그래서, 예. 갑자기 감자가 클 때 이게 장력이 잘못 작용해가지고 감자가 여러분들 살찌면 어떻게 돼요? 살 튼다 그러죠? 똑같아요. 감자도. 예. 갑자기 살찌면 여기 살 트는 것처럼 감자도 이 피표가 만들어지기 전에 막 불어올라서 막 갈라져 버려요. 예. 요거는 이제 질소를 많이 줬을 때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온도가 낮았다 올라갔다 할 때. 예. 그럴 때 많이 나옵니다. 요런 거. 예. 요걸 줄이는 방법이, 예. 보세요. 파종을 낮게 심잖아요? 예. 낮게 심으면 많이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에서 15cm 정도 심으면 적게 나옵니다. 예. 너무 위에 있으면 많이 나와요. 온도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질소 비율을 좀 줄이시면 적게 나오고요. 예. 갑자기 가물었다가 물 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에 물을 주실 때 미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미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설치하시는 분들은 감자가 가물어서 죽을 것 같을 때 버티다가 마지막에 설치하시죠? 그때 물을 잘못 주면 저렇게 터져버립니다.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가서. 예. 그래서 물은 그 시기에 필요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주셔야 돼요. 관수를 하실 거면. 3, 4일에 한 번씩 꾸준히 주셔야 돼요. 요번에 줬다가 한 일주일 안 줬다가 또 주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주셔야 돼요. 나중에 더울 때 물 한 번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질소가 많으면 감자가 갑자기 커져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있는데 갑자기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이 벼버려요. 예, 이게 중심 공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거나 그 안에 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자를 판매하시거나 납품하실 때 보면 업자분들이 큰 것만 고를 거예요. 잘라봐요. 이게 있는지. 예. 작은 건 없어요. 작은 건 잘 안 나와요. 큰 놈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칼슘하고 칼륨이 부족할 때 나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감자가 여기서부터 양분이 들어가잖아요. 칼슘하고 칼륨이 부족하면은 여기까지 다 안 들어가요. 단단하게 생기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보다는 가리를 좀 많이 드리라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딱딱하게 키우기 위해서 감자를. 그러면은 예. 요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보셨어요? 요렇게 요 부분만. 예. 요 부분만 되는 게 뭐냐면 감자가 여기쯤에 복지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칼슘하고 가리가 부족해가지고 양분이 끝까지 못 가요. 예, 그래서 여기쯤에는 비어버려요. 이렇게 색깔이. 이 부분이 갈색 반점처럼 생겨서 거기서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꽃망울이 졌을 때 그때쯤에 가리 비율을 좀 더 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예, 막 비대할 때쯤에 가리 비율을 주시면 감자를 딱딱하고 튼튼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요 병도 줄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고온일 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감자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더워서. 예, 그때 많이 나옵니다. 너무 덥게.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하시고 물을 잘 주시고 가리 비료를 조금씩 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흑색 신부병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수확기 때 논에 심으셨을 때 수분이 많을 때, 예, 공기가 못 통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자 안에. 그 피복을 해놓고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공기가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 육안으로 볼 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이 상품성이 다 떨어져요. 저장 중에는 잘 안 나와요. 여기는 저장 많이 안 하시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수확기 때 장마철에 늦게 수확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 밭에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여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좀 배수를 꼴을 많이 파놓으셔야 돼요. 이거 하시려면. 적게 나오려면 여기. 그리고 예, 요거는 감자가 숨을 못 쉬어서 나오는 거예요. 수분이. 그래서 만약에 수확하실 때 그 무렵에 너무 심하면 비닐 벗겨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안에 어느 정도 수분 날려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요것도 뭐 마호가니병이라 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예, 감자 저장 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장해서 보시기 힘들 거예요. 재배하실 동안은. 이거보다 중심곰동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저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서리피해요. 서리피해. 동해. 예, 요거는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나와 있냐면 지금 심었는데 싹이 나왔을 때 4월 달에 한번 서리 한번 된소리 한번 내리죠. 예, 그때 피해가 와요. 어릴 때. 심하지 않으면 다 회복됩니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죽으면 옆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는 크게 피해가 없어요. 근데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제 가을에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는 봄작형이라 별로 안 나오는데 가을 심었을 때는 수확기 때 나와요. 10월 달에 서리가 빨리 내렸을 때. 예, 그때는 피해가 큽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빨리 수확하고 싶다. 예, 그러면 양파 심으시는 분. 예, 양파 부직포 씌우시죠? 예, 좋죠. 비닐 씌울 때보다 훨씬 효과 좋죠. 감자도 됩니다. 예, 감자도 그렇게 씌우면 일찍 심어도 피해 안 입고 키울 수 있습니다. 비닐은 벗겨주고 환기시켜야 되지만 부직포 씌워놓으면 예, 그 효과를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양파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감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신에 그렇게 심어서 일찍 하면은 그만큼 뒤로 당길 수 있어요. 빨리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을 봤을 때 아까 제대로 안 덮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쓸려 내려가서 노출됐을 때. 예. 근데 여기는 아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많지는 않아요. 이쪽에서는. 강원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예. 햇볕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예, 이제 병해충에서 말씀드릴게요. 감자 심다 보면 병이, 5만 가지 병이 다 있어요. 많이 나와요. 수미 심으신 분 중에서 반쪽 시드름병 보신 분. 역병만 아시죠? 예, 역병만 알죠? 반쪽 시드름병은 반만 죽어요. 예, 보면. 근데 그게 나오고 얼마 안 있다 역병도 나와요. 바로.
똑같아요. 사람이랑. 면역력이 약해지면 5만 가지 병이 다 들어옵니다. 예, 감자도. 그래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역병이에요. 예, 보시는 것처럼. 나오기 시작해서 심해지면 바로 퍼져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예, 요거는 미리 방지해서 약을 주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수미가 좀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일부 지역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수미를 자꾸 바꿔드리려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예, 예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언제쯤 나오냐면, 예, 비가 며칠 왔을 때, 그러니까 온도가 좀 떨어지고 습할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예보도 많이 하는데,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약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습하지 않게 관리하셔야 돼요. 처음에. 배수가 좀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칼슘제나 가리제를 좀 뿌려주면 좀 튼튼해서 잘 견딥니다. 이게 병이 좀 늦게 와요. 질소 많이 주셔서 연약하면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질소 비율을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저때 가물으면 예. 물을 줘야 되니까. 제일 심한데 온도가 높으면은 주셔도 돼요. 예. 근데 온도가 그러니까 비가 며칠 왔을 때 예, 그때는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번 발병하고 나면은 회복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약을 주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예, 더 진전만 안 시키는 거지. 예, 약을 줬다고 해서 낫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역병은 한번. 그리고 이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실 때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번져버립니다. 물을 주고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차라리 이때 물 주는 것보다는 요소비로 좀 타가지고 약하게 1%로 주시는 게 더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 나면은 감자도 이렇게 병이 옮아버려요. 줄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수미감자 심고서 30일에서 40일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병이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정도일 때 수분이 90%면은 2, 3일 정도 비 오면 그 정도 됩니다. 90%. 그때 100% 나와요. 예. 그래서 언제쯤 나오냐면 여기서는 5월 중순부터 수학기 때까지 나와요. 그 무렵에. 그 전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예. 5월 중순쯤, 예.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재 살포하시면 되고요. 약재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병이 발생하기 전에 보호제하고 같이 섞어서 한번 뿌려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나오기 전에. 그래서 보시면은 예. 디프토 보르티 수화제라고 해서 팔 거예요. 이게 PLS 기준에 돼 있을 거예요. 농약사 가서 물어보면 역병약이라 그러면 예, 요 감자에 쓸 수 있다는 거 허가된 농약은 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 친환경에 물어보셔야 돼요. 가능한지를. 예, 줘도 되는지. 친환경에 등록된 약재만 뿌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류동약 때문에 남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건 확실히.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농약사 가서 꼭. 역병이 괜찮은 건지 친환경 약재인지 뿌려도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요 겹동무늬병이라고 해서 예, 요렇게 겹동무늬에서 이렇게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요것도. 요거는 이제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올 때 이것도 보면은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역병이랑 같이 와요. 증상이. 예. 그래서 이 병이 오면은 예, 이렇게 썩어버려요. 밑에가. 요 부분이 썩어가지고 예, 감자가 잘 안 달립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품질을 떨어뜨리는 더댕이. 요거는 부숙 퇴비.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퇴비를 넣었을 때 많이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분과. 그래서 보리, 밀, 예, 호밀. 그게 완전히 썩지 않았을 때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한번 나오면 아무리 토양을 잘 소독한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이게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작부체계처럼 돌려짓기 하셔야 돼요.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심으실 때
혹시 감자 심고서 배추 언제 심으세요? 무나 배추 심으시는 분들 8월 달에 심으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논이다. 예? 예, 물을 담수하세요. 예,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배추 심기 전에 무 심기 전에 물을 담수했다가 그냥 노타리 한번 쓸어 주셨다가 며칠 있다가 물 빼고서 예, 무 배추 심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병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잘 관리해도 이 씨감자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감자 올 때 흙을 아무리 잘 털어낸다고 해도 흙이 묻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묻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급종 씨감자를 사셨으면은 이런 문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는 더댕이병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체크하는 거예요. 더댕이병이 발생된 포장은 수매를 안 해요. 저희가 종자로 안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근데 여기 한번 나오면 한 해 정도는 다른 작물을 심으세요. 밭에. 그 포장은.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뭐 작은 이런 가루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토양에서 점령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을 심으면 많이 감소해요.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근데 감자를 3년씩 계속 심으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수미는 그래도 다른 품종보다 강한 품종이에요. 근데 약한 품종도 심으시면 여기는 뭐 다른 품종 안 심으니까 괜찮은데 수미 말고 다른 품종 심으시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탄저병이고, 예. 요거가 또 뭐든지 질소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병은.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종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탄저병은. 요건 이제 무름병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처에 이제 월동해서 들어가는 건데 좋은 종자를 쓰시면은 이 피해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무름병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배추 많이 심었던 토양 있죠. 배추를 계속 연작하던 밭에 예, 거기는 균이 있어서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배추를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계속 배추만 심었다. 근데 무름병이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요게 나오니까 그런 데는 한번 논으로 한번 쓰신다든지 콩을 한번 심어주시면 이 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바이러스병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씨감자를 심으시면 이거 병은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불량한 씨감자들 있죠. 뭐 간혹 비공식적으로 다른 데서 사오신 감자들 있죠. 예,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강원도에서 사서 그 해발 높은 데서 하신 것들은 괜찮아요. 그 외로 이제 어떤 농가들이 있냐면은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감자를 사다가 심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일 때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열개랑 비슷한데 쪼개지는 건데 이거는 하우스에서 많이 나와요. 일반 재배할 때는 거의 안 나와요. 하우스에서 갑자기 바이러스 걸린 거에다가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쪼개져요. 요거는. 여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제초제 잘못 뿌렸을 때 약해 입으시는 거는 예, 요런 증상이 나오고요. 오글오글해집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제초제 피해인데 다른 바이러스랑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밭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잘 관리를 했는데 인근 내서 날라올 수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자기 밭 주변에 다른 농가가 뭘 하시는지도 보셔야 돼요. 예.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모르는 약재가 날라올 수가 있어요. 바람 타고. 그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막나방도 있는데 이런 병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곧 시기가 있는데 감자에서는 이것보다 역병이 더 많이 나와요. 벌레보다는. 예. 이거는 이제 그 살충제 뿌리시면은 많이 막으실 수 있어요. 요 나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보면 트랩 설치해놨죠? 예.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트랩은. 친환경 하시는 분들 트랩 많이 설치하시죠? 네. 예. 좀 멀리 설치하세요. 밭에 가까이 설치하면 더 많이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요게 바로 밭 옆에 설치해 놓으면은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밭에서 한 좀 떨어져야 돼요. 한 10m나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트랩 용량보다 더 많은 벌레가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트랩 안에 많이 잡았다고 좋아하시지 말고, 예, 더 많이 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 지금 제일 많이 심으시는 품종이 수미일 거예요, 아마. 예. 요게 아마 그 다른 품종에 비해서, 예, 좀 큰 거, 한 150g 이상 되는 거, 예, 그 80에서 150g 그 사이 있잖아요, 상서 비율. 그게 이제 한 70% 정도 되고요. 예. 전분 함량이 한 12.2% 정도 되고, 요게 제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파종해서 10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이제 전에보다 싹만 잘 키우시면은, 예, 100일 정도 돼서 수확했을 때도 충분히 수량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장마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늦게 캐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높은 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수미를 대체하려고 만든 품종인데, 요건 담이에요, 요거는. 예. 수미보다 좀 더 크고 좋은데, 여기서는 권하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늦어요, 이게. 120일 정도 걸립니다. 요거는 여기는 심지 마세요, 이쪽에는요. 예. 수미랑 비슷하긴 한데, 이쪽 지역에서는 심지 마세요, 이거는. 다른 작물 심기도 어렵고, 이거 잘못 심으시면 장마철에 다 썩어버려요, 이 품종은. 예.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예, 골든블에서 노란 감자도 있습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좀 노란데, 요거는 수미랑 똑같아요, 수확 시기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깎아놨을 때, 예, 한 12시간 지나도 이 색이 변하진 않아요. 수미는 일반 하얀 감자는 두면 금방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변하죠? 요거는 이제 노란 감자라 좀 오래 가고 맛있어요, 요거는. 요런 감자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은선이라고 해서, 예, 최근에 이제 많이 보급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시설 하우스 하시는 분들 많이 심어요. 좀 빨라서. 예. 요거는 70일 정도면 수확 가능해요. 예. 하우스에서 재배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리랑 2로. 요건 이제 병에 강한 건데, 예. 요거는 이제 수미랑 똑같고 한 100일 정도 뒤에 수확하는 거. 요런 감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서홍이라고 그래서, 예, 남부지방에 많이 심는데, 아까 얘기하신 더댕이병이 강해요, 요 품종은. 요건 이제 빨개요, 겉에만. 속은 이제 하얗고, 예, 요것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추백 제일 빠른 거, 예, 요거는 이제 6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심고 난 다음에. 요거는 1년에 2번 심어요. 그래서 봄에 심고 그 종자를 가을에 또 심을 수 있어요, 요거는. 대신에 이제 수미보다는 수량이 좀 적어요. 예, 빨리 나오긴 하겠는데. 그리고 요거 이제 세봉이라고 해서, 예, 요 품종도, 요것도 빠른 품종입니다. 예. 감자를 심으시는데 보면은, 감자만 심으시면 안 돼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작물하고 같이 심어야 돼요. 그 이유가, 소득도 소득이지만, 또 하나는, 다른 작물을 심어서, 감자에 오는 병을 막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감자 심고, 무, 배추, 콩, 예, 돌려짓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돈도 확보되고 밭도 좋아지는 겁니다. 예, 물리성도 개선되고. 그래서 보시면 3월 달에 감자 심어서 6월 달에 캐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옥수수도 심으셔도 되고, 콩, 메밀, 들깨, 뭐 가을 배추, 무, 예, 그 다음에 잡곡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5월 달에 심은, 요거는 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강원도 쪽에서 심는 방법이고요. 뭐 감자 보통 보면은 매년 이렇게 연보가 나와요. 예, 3월달, 뭐 6월달 어떻게 되는지. 뭐 3월달 보니까, 예, 저장 감자는 출하량이 좀 감소되고, 예,
노지에서는 이제 노지 저장 감자 작년에 심었던 게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가격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제주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오다가 6월 달쯤 되면 피크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전국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보시고 여기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수확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작물을 심어서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 콩, 그 다음에 양파, 콩 심으시는 농가도 많고 그 다음에 감자 심고 그런 식으로 잘 맞추셔야 돼요. 하우스에서 심어서 하는 사람. 네, 그 좋은 방법이에요. 하우스에 심으시는 분들은 예, 하우스에 심으면 좋아요. 하우스에 심으면은 남들보다 빨리 수확해요. 대신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쪽 중부 지역이나 많이 하우스 하는 게 뭐냐면 무가온 하우스를 많이 써요. 수막 재배도 안 하고 무가온으로. 대신에 남들보다 좀 빨리 수확할 수 있게. 그래서 하우스 비닐 2겹만 하면은 한 2월 중순이나 2월 초에 심으면은 굳이 난방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심는데, 예. 그래서 한 5월 초에만 수확을 해도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게 뭐냐면 하우스에 심으시는 분들은 환기 주의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하우스 온도가 3월 중순부터 40도까지 올라가요. 심한 경우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10시 전에 환기했다가 오후 3, 4시 닫아야 돼요. 환기를. 예. 그 환기 잘못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에 이제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겠죠. 힘도 많이 들어가고.